2017년도 9월 25번부터 30번까지 지문에 관련된 문제고 한번 내용 이해한 다음에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 선생님 조금 빨리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해가 안 가는 단어가 있으면 멈추는 버튼 하고 여러분이 직접 단어를 좀 찾아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자, 얘들아. 비문학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과목이잖아. 그러니까 단어가 중요하니까 이해가 안 가면 멈추고 단어 찾고 이렇게 해서 이해해보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자, 콘크리트는 건축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가 근대 기술의 산물로 알려져 있지만 콘크리트는 이미 고대 로마에도 사용이 되었다. 자, 우리가 이 콘크리트는 일반 건축 재료로 쓰는 재료죠, 얘들아. 시멘트 가루를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 알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근대, 그러니까 1900년대 이후에 나오게 된 산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알고 보면 고대 로마 시대에도 사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탁월한 건축미를 보여주는 판테온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든 것인데 반구형의 지붕인 돔은 오직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구라는 건 이제 이런 모양이다라는 거죠. 선생님 그림 잠깐만 보여줄게. 여기 보이니? 지금 여기 이제 보이면 판테온이라고 되어 있죠. 위에 보니까 정말 무슨 원의 모습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바로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죠? 자, 그럼 다시 지문으로 들어갈게요. 로마인들은 콘크리트의 골재 배합을 달리하면서 골재라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갈 재료의 배합을 다르게 하면서 돔의 상부로 갈수록,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두께를 점점 줄여 지붕을 가볍게 할 수 있었다. 일단 콘크리트는 무게가 무겁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붕을 이렇게 돔의 모양으로 하려면 여기가 무게가 많이 나가게 배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가볍게 지을 수 있도록 배합을 하였다라는 거죠. 돔 지붕의 45m 남짓의 넓은 원형의 내부 공간과 이어지도록 하였고 지붕의 중앙에는 9m가 넘는 원형의 천장을 내어 빛이 내부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까지는 이제 고려 로마 시대 때도 역시 뭘 사용을 하였다? 콘크리트가 사용이 되었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건물로서는 뭐가 있다? 판테온. 아까 판테온 모양 봤죠, 얘들아? 요렇게 안에서 밑에서 안을 쳐다보니까 이렇게 방구형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모양을 얘기하고 있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의 모래와 자갈 등의 골재를 섞어 모래와 자갈 등의 물로 반죽한 혼합물이다. 콘크리트에서 결합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연결해주고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시멘트가 바로 물과 만나면서 점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붙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점성을 띠는 상태가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일단 수화 반응 몰라. 그러면 그 뒤에 수화 반응 설명하거든요. 일단 기다려보자. 수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골재, 물, 시멘트가 결합을 하면서 굳어진다. 결국에는 어떻게 된대요, 얘들아? 굳어진대요. 콘크리트 수화 반응은 상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낮을 때가 아니라 언제 일어난다? 수화 반응은 상온에서 일어난대요. 작업하기에도 좋다. 자, 여기까지 지금 수화 반응이 나오지 않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일단 이 상태에서 이해해 본다면 수화 반응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점성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그러니까 점성의 성질하고도 비슷한 것 같고, 또한 이게 물하고 이게 시멘트가 섞으면서 일어나는 반응인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 섞게 해주는, 그리고 나중에 굳게 해주는 뭐 그런 반응이지 않을까 싶어. 자, 근데 그것은 상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꼭 굳이 열을 가하지 않아도 작업하기가 좋다. 반죽 상태의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부어 경화시키면, 그러니까 굳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크기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거푸집이라는 것은 미리 만들어 놓은 틀 같은 겁니다. 예. 자, 콘크리트의 골재는 종류에 따라 강도와 밀도가 다양하므로 강도는 뭡니까? 힘이고요. 밀도는
우리가 이제 촘촘히 그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모든 물건에는 분자나 원자의 어떤 밀도가 존재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죠. 골재의 종류와 비율을 조절하여 비율을 조정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와 밀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자, 뭐와 뭐를 종류와 비율 그리고 골재들 간의 접촉을 높여야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크기의 골재를 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접촉을 높여야지 강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 골재의 재료에 배합을 할 때는 서로 크기가 다른 골재, 자, 이 재료를 배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니까 콘크리트의 결합제 역할하는 그 시멘트를 얘기를 하고 시멘트는 바로 점성을 띠게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화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 골재, 물, 시멘트가 결합을 한대요. 수화 반응이라는 것은 아마도 뭔가 이렇게 붙는 반응, 굳어지는 반응 이러지 않나 싶어. 수화 반응은 바로 이런 상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작업하기 좋고 그것을 반죽한 후 거푸집에 붓고 그러면 경화, 완전히 굳게 되면은 구조물을 만든다. 이때 골재는 종류에 따라 그리고 강도와 밀도를 다양하게 하게 되고 또한 골재 간의 접촉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크기의 골재를 배합을 한다라고까지 봤습니다. 이해갔죠?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함에 따라 자 그냥 원래 시멘트랑 물하고 결합했던 콘크리트가요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을 하였대요. 무슨 말일까? 건축은 구조적으로 더 견고해지고 형태 면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였다. 일반적인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인 압축력에 쉽게 부서지지 않지만 당기는 힘인 인장력에는 쉽게 부서지게 된다. 자, 인장력이라는 거는 양쪽에서 당기는 늘어나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서진대요. 압축력이나 인장력의 재료가 부서지지 않고 그 힘을 견딜 수 있는 단위 면적당 최대의 힘을 각각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라고 우리는 부른다. 자, 만약에 여기 지금 그림 밑에 보니까 예시가 있습니다. 미리 본다면요. 압축이라는 것은 힘을 가합니다. 힘을 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변형한 후에는 압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더 좁아지면서 이렇게 쪼그라든다라는 표현을 하면 더 맞을까요? 자, 근데 이번에는 힘을 가하면요 오히려 늘어나는 힘이 생겨서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늘어나는 힘을 뭐라고 한다? 인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쉽게 생각해서 고무줄 생각하면 좋잖아. 고무줄을 이렇게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죠. 늘어나는 힘을 인장력, 그리고 눌러서 압축되는 힘을 압축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 갔죠? 자, 다시. 자, 그런데 콘크리트의 압축의 강도는 줄어들어서 되는 거죠. 아직까지 부셔진 거 아니야. 인장의 강도보다 10배 이상이 높다. 아, 압축 강도는 인장의 강도보다 10배 이상이 높다라는 얘기는 힘이 어마무시까지는 아니지만 힘이 세다는 거죠. 접촉을 높여야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크기의 골재를 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크기가 다른 것들을 배합을 하라.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어서 인장 강도보다 10배 이상 높다고 했습니다. 압축의 강도는요. 인장은 늘어나는 거죠. 네, 늘어나는 거고요. 압축은 이렇게 밀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또한 압축을 가했을 때 최대한 줄어드는 길이는 인장력 늘어나게 하는 것을 가했을 때 최대한 늘어나는 길이보다도 훨씬 길대요. 뭐가 더 길어요? 압축을 가했을 때 줄어든 길이가요. 길다는 거야. 뭐보다? 인장력을 가했을 때. 자, 잠깐 이렇게 볼까요? 자, 압축의 강도. 압축 강도가 훨씬 더 셉니다. 인장 강도보다 몇 배 더 셉니까? 10배. 그리고 압축된 길이가 더 길어. 뭐예요? 인장해서 늘어난 길이보다 더 압축된 그 길이가 훨씬 더 길다. 그런데
철근이나 철골 같은 철재는 인장력과 압축력에 의한 변형은 모양이 변하는 겁니다. 콘크리트보다 작은 데다가 콘크리트는 방금 얘기했잖아요. 압축의 강도가 더 크고 그리고 압축된 길이만큼이 인장이 늘어난 것보다 더 길이가 길고 했는데 철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변형 정도가 콘크리트보다 작대요. 즉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 모두가 콘크리트보다 더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변형 정도가 콘크리트보다 작고 강도가 세고 인장 강도도 더 높다, 더 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변형이 더 잘 안 일어난다. 특히 인장 강도는 늘어나는 거야. 월등히 더 높다. 따라서 보강재로 철근을 콘크리트에 넣어 대부분 인장력을 철근이 받도록 하게 된다면 인장력에 취약한 콘크리트의 단점에 크게 보완이 된대요. 인장력이 높으니까요. 철근을 배합을 하면. 다만 여기도 문제점이 있네요. 철근은 무겁고 비싸기 때문에 대개는 대체로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만 정확히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그 위치에서도 인장력이 힘이 중심이 많이 받는 데가 있을 거냐. 그쵸? 그러면 그 부분만 주로 보완을 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 위주로 철근을 보강한다. 또한 가해진 힘의 방향이 수직 방향으로 재료가 변형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포와 송비다. 이게 무슨 비긴 한데 무슨 비인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힘이 수직인 방향의 재료가 변형된대. 수직이라는 거는 뭐 요렇게 내리꽂는다거나 아니면 요렇게 내리꽂는다거나 이렇게 되겠죠. 철재는 콘크리트보다 포와 송비가 더 크대요. 철재는 인장 강도가 훨씬 더 크다고 했고 압축 강도도 크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포와 송비라는 것도 훨씬 더 어떻다라고 합니까? 크대요. 뭐보다? 콘크리트보다. 대체로 철제의 포화송비는요. 철제입니다. 철제의 포화송비는요. 0.3이 되고 콘크리트는요. 얼마래요? 0.15. 어떤 게 더 큽니까? 바로 철제가 훨씬 더 크네요. 그죠? 철제가 훨씬 더 크다. 0.3. 자, 콘크리트는 포화송비가 0.15다. 알겠죠? 아,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알 수 있네요. 무슨 사실입니까? 포와 송비가 클수록 어떻다? 인장의 힘과 압축의 강도가 세다. 그리고 철제 배합이 될수록 더 세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강도가 높고 지지력, 버팅기는 힘입니다. 좋아진 철근 콘크리트를 자, 그렇죠. 철제를 넣음으로써 훨씬 더 보완이 되는 거죠. 건축 재료로 사용하면서 대형 공간을 만들고 기둥의 간격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이게 간격이 높게 안 됐단 말이야. 왜냐면 그 장소에 그런 어떤 구조물이 들어가야지 그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철근 배합으로 하면서 철근 콘크리트라면서 인장력과 압축이 정도가 힘이 세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 수가 있다. 간격도 넓힐 수가 있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근대 건축에서 철근 콘크리트는 예술적 영감을 줄 수 있는 재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기술이 예술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라는 신념이 생겼다. 코르비지에는 사람이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점을 사보아 주택에 완벽히 구현했다. 이게 집이에요. 사보아 주택은 벽이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로 설계된 건축물과는 달리
자, 벽이 원래는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였는데 이번에는 오로지 기둥만으로 건물 본체의 하중 밑에 힘을 지탱하도록 설계되어 건물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아, 전에는 건물의 벽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였다면 밑에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로 바꾸게 함으로써 이게 멀리서 봤을 때는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2층 거실을 둘러싼 벽에는 수평으로 긴 창이 나 있고 건축적 산책로라고 이름이 붙인 경사로는 지상의 출입구에서 2층의 주거 공간으로 이어지다 다시 테라스와 나와 지붕까지 연결이 된다. 목욕실 지붕에 설치된 작은 천장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며 이 주택이 자신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또 다른 우주임을 느낄 수 있다. 평평하고 넓은 지붕에는 정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산책을 하다 보면 마치 커다란 대지를 바다 삼아 항해하는 기선의 갑판에 마치 서인 듯한 느낌이더라. 한번 우리 잠깐 그림 선생님이 요거 한번 사진 있는지 잠깐만 찾아볼게요. 자, 이게 주택의 모습인데 정말 좀 이상하긴 하다. 그죠? 이렇게 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보이죠, 얘들아? 그리고 여기 지붕이 정말 이렇게 정원 같은 느낌이 되고요. 자, 멋져? 이렇게 위에 떠 있는 듯한 이런 구조야. 사실은 요 기둥이 밑에를 받치고 있는 이런 구조는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걸 필로티 구조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보통 빌라나 이런 거 지으면 여기다 주차장의 공간을 쓰잖아요. 이해 갔습니까? 요런 느낌, 이렇게 계단을 올라서 내부 한번 볼까요? 근데 별로 집은 내 스타일이 아니긴 하다. 안에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마치 이렇게 하나의 그 범선에 탄 것 같이 안에서는 그런 느낌이 창문이 이렇게 열어져 있고요. 그쵸? 위에 구조는 또 천장은 이렇게. 지금 보면 바로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벽에 그쵸? 밑에를 지지하는 이렇게 요런 구조다. 그죠? 네. 마치 나무젓가락으로 집을 이렇게 기둥을 세운 듯한 느낌이긴 하네요. 그죠? 자, 다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인가요? 네, 다시. 천근 콘크리트는 근대 이후 가장 중요한 건축 재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 늘어나는 거 높이려는 연구가 계속되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등장을 하였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이 제작이 된대요. 먼저 거푸집에 철근을 넣고 철근을 당긴 상태에서 두 번째 콘크리트 반죽을 먼저 붓는다. 콘크리트가 굳은 뒤에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굳은 뒤 당기는 힘을 제거한대요. 콘크리트가 당기는 힘 제거하면 네 번째 철근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면서 콘크리트의 압축력이 작용하여 외부의 인장력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진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가 만들어집니다. 다섯 번째. 순서 거푸집에 철근 넣어요. 철근이 당긴 상태에서 반죽을 부어요. 그러면 콘크리트가 굳은 뒤에 이 당겨지는 힘이 사라지고 그러면 철근이 좀 더 크기가 줄어들면서 압축이 되죠. 그러면서 늘어나는 인장력에 대한 저항이 높아지는 콘크리트가 만들어진대요. 캠벨 미술관의 개방감을 주기, 미술관이다. 개방감을 주기 위해 기둥 사이를 30m 이상 벌리고 내부의 전시 공간을 하나의 층으로 만들어요. 기둥 사이가 간격이 벌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것, 더 넓게 기둥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뭐예요? 새로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나오면서이지요. 만약에 이 힘이 인장의 힘이나 아니면 압축의 힘이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둥이 되게 많아지겠죠? 하지만 아까 그 보아주택 보이니? 보아주택인가? 예, 무슨 주택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보아주택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 기둥이 건물 밑을 떠받는 구조였잖아. 보통 집 같은 경우에는 벽에 힘을 주는 구조였는데 그죠? 그것이 가능한 것도 철근을 넣어서 콘크리트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자, 근데 여기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가 생기면서 더 간격이 멀어진 거야. 이해가니?
이 간격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를 활용하기 때문에 구현할 수 있었고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는 구현하기 어려웠다. 이 구조로 이루어진 긴 지붕이 틈새로 들어오는 빛이 넓은 실내를 환하게 채우며 대리석처럼 빛나게 한다. 이처럼 건축 재료에 대한 기술적 탐구는 언제나 새로운 건축 미학, 아름다움에 힘이 되어 왔고 근대 이후에는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혁신적인 건축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 건축 재료와 건축 미학의 유기적, 즉 연결이 되는 거야. 유기는 연결된다. 예. 즉 재료도 건축의 재료와 건축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얘기죠. 자, 처음에는 그 시멘트는 로마 시대 때도 사용이 된 거죠. 아주 튼튼하게 여기에 뭐가 섞입니까? 철제 배합이 생겨나게 돼요.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인장 하중을 얘기를 하고 인장 힘, 압축 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철제로 오면서 좀 더 힘의 강도가 세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어떻게 됩니까? 프리스트 그런 어떤 시멘트의 구조, 어떤 배합에 의해서 좀 더 기둥을 넓은 면적으로 좀 더 단단한 어떤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변천사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빨리 풀어볼게요. 25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있다. 자, 25번 문제 셈이랑 같이 풀어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5번부터 잠깐 볼까요? 건축물의 특징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원인을 제시하고 관계를 설명이다. 건축 재료와 관계는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 원인은 나오진 않아요. 어떻게 배합이 됐는지만 나오거든요. 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건축 재료의 시각적인 특징. 자, 여기 시각적인 특징은 없잖아요. 여기는 힘이나 어떤 인중하중, 인장하중 이런 거, 인장의 힘, 압축의 힘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제적 가치도 일단은 없다고 봐야겠죠. 3번 건축 재료의 기원을 검토하며 다양한 건축물의 특성과 한계, 미학적인 특성 나온 거는 맞는데요. 여기에서는 꼭 굳이 한계성을 중심으로 얘기한 것보다 미학적인 특성과 자,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보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2번 건축 재료 특성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자 상반된 평가는 아니야. 각각의 특성에 맞는 평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제, 시멘트, 콘크리트는 무겁기는 해서 이런 점을 보완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냥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인장하중하고 압축하중 이 중에서 인장하중이 더 문제고 압축하중이 더 세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는 거지 상반된 평가는 없습니다. 1번 그럼 답은 1번인데요. 건축 재료의 특성과 발전을 서술하며 특성 나오죠. 각각의 특성, 철제를 넣는 경우와 뭐 프리스프레스 구조, 그리고 그 발전, 로마 시대 때부터, 그리고 건축물, 만들어진 공간적 특징 얘기하고 있죠. 답은 1번이 되겠다. 26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르래요. 1번 판데옴의 로마저 상대적으로 더 얇은 부분 무거우니까 상부 쪽이다 라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2번 사부화 주택의 집은 철제 콘크리트로 지은 거죠. 지붕에 여유 공간을 둬서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공간인 것처럼 느낌을 줬다라고 했으니까 맞고 3번 킴벨 미술관은 그 콘크리트 간격을 넓게 했다고 했죠. 그 이유는 이게 그리고 인장같 높이는 이 프레스 그런 방법 띠리릭 그거 이따 봐요 여러분이. 그래서 개방된 것을 확보를 하였다. 자, 그 다음 4번 판데온과 사부주택은 모두 천장을 그쵸 빛이 들어오는 구조였어요. 우리 아까 그 사진 생각해봐. 로마의 그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뻥 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어떤 집인데 그 위가 공간이 오픈되어 있죠. 맞아요. 자, 그럼 5번 보겠습니다. 사바주택과 킴벨의 미술관은 층을 구분하지 않도록 자 아까 그림 잘 생각해 보면은요 얘들아 층 구분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네, 아닙니다. 5번이 알맞지 않아요. 27번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 상상해 본 내용 더 생각해 본 내용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1번 당기는 힘에 대한 저항은 철근 콘크리트가 철제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철제가 당연히 더 크겠죠,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센 철제이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어떻습니까? 인장 당기는 힘이 작잖아. 그래서 콘크리트에 배합을 함으로써 힘을 키운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제가 더 크죠. 섞인 콘크리트가 아니라. 이해가니? 자, 27번에 2번. 일반적으로 철근은 콘크리트에 보강제로 사용할 때는 압축력이 많이 받는 부분에 넣는다. 압축력이 많이 받는 부분이 아니라 인장력이죠. 인장력. 네. 이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 본문에 나와요. 3번. 프리스프레스트 콘크리트에서 철근은 인장력으로 높은 강도를 얻게 되어 수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죠. 일어나게 되는 거죠. 27번에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철근이 복원이 되려는 성질을 이용하여 복원이 되려는 성질, 인장의 힘이죠. 그것을 나중에는 아예 그렇게 이 성질을 이용을 해서 바로 압축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저항을 높여서 인장 강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거 잠깐 여기 볼까요? 어디 나와 있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굳은 뒤에 당기는 힘을 제거하여 줄어들어 압축이 사용되어 인장력에 대한 저항이 높아지거든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28번 문제 한번 볼게요. 28번. 다음 보기에 대한 탐구로 적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28번 봤습니까? 철제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A와 콘크리트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B의 힘을 자, 28번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여기 내용이 원기둥 A와 원기둥 철제만으로 제작한 원기둥 A가 있고요. B는 콘크리트로 한 겁니다. 그러면 압축력이 세고 인장력이 센 것도 당연히 철제로 만들어진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엇을 했냐면 A와 B 윗면과 아랫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압축력을 가했어요. 압축력을 이렇게 가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까? 여기 높이 보여요, 얘들아? 높이는 원래 모습에서 줄어들었죠. 그리고 지름은 어떻게 됐어? 커집니다. 이해가요? 자, 그 다음에 인장력을 이번에는 가했대요. 어디에만? A에만 인장력을 가했대요. 인장력을 가했더니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림 한번 보겠어요. 높이는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이죠. 원래 모습이 이러한데요. 어떻게 됐어요? 높이는 더 길이가 늘어났고요. 늘어난 반면에 지름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줄어들었죠. 네, 지름은 줄어들었다. 즉 어떻게 됐습니까? 높이가 늘어난다. 늘어나면서 어떻게 된다? 지름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 지름의 변화의 절대값의 높이의 변화의 절대값으로 나누어 포화송비를 구하였더니 잠깐이고 무슨 말인지 보자. 지름의 변화량이라 할게요. 변화 나누기 높이의 변화입니다. 높이의 변화의 포화송 비를 구해였대요. 이 얘기는 이거랑 똑같은 거죠. 높이가 여기 밑에 오는 거고요. 지름이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앞에 잠깐 생각해 보자. 철제는 대체로 몇이라고 했죠? 0.3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철제는. 반면에 우리 콘크리트는 어떻다겠어요? 포화송비가. 높이, 지름. 0.15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높이에 비례해서 더 지름의 변화가 큰 거는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얘가 되는 거죠. 예, 철제. 네. 높이에 비례해서 지름이 훨씬 더 커지는 건 철제. 비교해 봤을 때 콘크리트는 철제에 비해서는 높이의 변화량의 지름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거 헷갈리면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 줄게. 얘는 10분의 3이잖아. 얘는 지름이고요. 얘는 높이라고 보는 거야. 얘는 어떻게 되죠? 100분의 15니까 선생님 약분할게. 5, 35, 5, 20. 여기는 20일 때 3이 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의 변화량이 크더라도 지름의 변화량이 그닥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얘는 콘크리트입니다. 이해 갔죠? 자, 그러면 1번 한번 문제 볼게요. 동일한 압축력을 가했다면 B는 뭐죠? 얘는 콘크리트는 즉 철제보다 높이가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어떻게 됐을까요? 높이가 더 줄어들었을까? 이거는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철제가 훨씬 더 압축의 힘이 세다고 했어. 그럼 변형이 덜 일어나겠죠. 그러면 높이가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변형이 더 일어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 변형이 더 일어나겠죠. 2번 A의 인장력을 가했다면 얘는 철제죠. 예, 늘어나는 힘을 가했다면 높이 변화의 절대값은 한번 비교해 볼까? 높이 변화의 절대값은 지름 변화의 절대값보다 컸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죠? 지름 변화의 절대값보다 더 컸을까요? 자, 맞겠죠. 왜냐면은 우리 절대값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름 나누기 높이를 아까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높이의 절대값은 그죠? 지름의 변화의 절대값보다는 더 어떻게 된다? 컸을 것이다. 맞고요. 3번 B에 압축력을 가했다면 이건 철제 콘크리트입니다. 지름 변화의 절대값은 높이 변화의 절대값보다 그죠? 20의 이게 높이 변화의 절대값이잖아요. 예간이 네. 우리 지금 요거를 이렇게 분수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야. 이렇게. 보다 더 작았을 것이다. 네, 작게 나오죠. 그죠? 자, 그다음에 지름 변화의 절대값. 절대값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숫자만 놓고 보라는 거야. 높이 변화의 절대값보다 작은 거 맞죠? 예.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A와 B의 압축력을 가했을 때 똑같이 줄어든 높이의 변화량이 같다면 여기 높이의 변화량이 이렇게 똑같이 같다면 B 지름이 즉 콘크리트잖아요. B의 지름이 A의 지름보다 더 늘어났을 것이다. 얘는 이제 잘 볼게요. 철제는 10분의 3이라고 보자. 0.3이니까 포화성비가 여기는 0.15지만 얘를 분수로 고치면 20분의 3이야. 11대 3 여기는 21대 3이란 말이야. 그럼 생각 한번 해봐. 줄어든 높이의 변화량이 둘 다 똑같이 같다라고 하면 선생님 계산해 볼까요? 얘를 똑같이 20으로 한번 놓고 볼게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또 헷갈릴 것 같으니까요. 줄어든 높이의 변화량이 같다면 얘도 이제 변하고 얘도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B의 지름이 얘는 A고요. 여기는 B입니다. B의 지름 여기는 지름인 거죠. A의 지름보다 더 늘어났을 것이다. 아니죠. 지금 얘는 3대 10인 거고 얘는 3대 20이니까 어떤 게 더 지름의 변화가 클 수밖에 없는 거니 당연히 A가 되겠죠. 그 이유는 당연히 알죠 얘들아? 얘는 11대 3만큼 움직이는 거고 얘는 21대 3인데 당연히 지름 변화가 똑같다면 높이의 변화가 똑같다면 얘가 더 어때요? 더 커지겠죠. 4번은 아닙니다. 5번 A와 B의 압축을 가했을 때 늘어난 지름의 변화가 같다면 자 A와 B의 압축을 했는데요. 늘어난 그 지름의 변화량이 같아요. 둘 다 똑같이 늘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A의 높이가 B의 높이보다 덜 줄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얘는 똑같이 지름의 변화가 지름이 원래 똑같이 3이었는데 2씩 늘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2씩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는 5 여기도 5 이렇게 됐어. 2씩 늘었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그래 여기다가 곱하기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려나? 곱하기 2씩 늘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6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여기는 곱하기 2 했어요. 여기도 6이에요. 그럼 똑같이 곱하기 2 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20이 되죠. 여기도 곱하기 2 했어요. 여기는 40이 되잖아요. 어떤 애가 더 변화량이 큽니까? 어떤 게 더 커요?
즉 철제 콘크리트, 즉 B가 더 크죠. 즉 거꾸로 얘기하면 A는 높이의 변화량이 B의 높이보다는 덜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좀 이 문제는 헷갈렸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고 그 다음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29번 윗글과 보기를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래요. 보기 철골은 매우 높은 강도를 지닌 건축 재료로 그냥 보자.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철골은 매우 높은 강도를 지닌 건축 재료로 규격화된 직선의 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대신 철골을 사용하여 이거 스프레트는 아니고 뭐니 이름이 프리스트 레스트 얘기하는 것 같아. 프리스트 레스트. 그래서 대신 철골을 좀 사용해서 기둥을 만들면 더 가는 기둥으로 간격을 더 벌려 세울 수 있어 훨씬 넓은 공간 구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산화가 되어 녹슨다는 점에서 이거 잠깐 미안해 얘들아. 포리스트 레스트 아니네요. 네, 오로지 그냥 철근만 사용하는 거야. 철골. 그러면은 녹이 씁니다. 산화가 돼서요. 그래서 내식성 페인트를 칠하거나, 그러니까 산화가 되지 녹슬지 않는 걸 칠하거나 콘크리트를 더 입혀야 된대요. 결국에는. 그래서 녹쓰는 거를 방지하는 조치랍니다.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은 철골의 기술적 장점을 미학적으로 승화시킨 잘 표현한 건축물입니다. 승화는 그 이상의 것으로 발전시켰다라는 거죠. 거대한 평면 지붕 8개 십자형의 철골 기둥만이 떠받치고 있고 지붕과 지면의 가벼운 유리벽이 사면을 둘러싸고 있다. 최소한의 설비 외에는 어떠한 것도 천장에 닿지 않고 내부 공간이 텅 비어있는 지붕은 마치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개방성을 느끼게 해준대요. 자, 그럼 알맞지 않은 겁니다. 1번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의 기둥에는 상하 방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이거 알맞지 않는 거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 상하 방지 조치가 되어 있다라는 말은 없어. 그런데 앞서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는 얘기를 했거든. 그리고 이거는 추론이잖아. 사실 일체 문제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2번 휘어진 곡선 모양의 기둥을 세우려 할 때는 대체로 철골을 재료로 쓰지 않겠군이라고 하겠지. 자, 휘어진 곡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니 얘들아? 강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죠? 예, 평면 지붕에 철골 기둥만을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있어. 규격화된 직선의 형태로 제작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휘어진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사용하면 안 되겠죠. 맞는 답이에요. 직선이야, 직선.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은 철골을, 킴벨 미술관은 프레스트. 우리 앞서서 킴벨 미술관 프레스트 기억나지? 근데 둘 다 공통점은 이렇게 개방감을 준다는 얘기야. 3번 맞고요. 4번. 가는 기둥들이 넓은 간격으로 늘어선 건물을 지을 때는 기둥의 재료로는 철골보다 철근 콘크리트가.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니? 가는 기둥을, 철골의 장점은 더 가는 기둥으로 간격을 더 벌린단 말이죠. 그래서 더 넓은 공간 구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 전에 그런 어떤 콘크리트로 하면은 공간과 공간이 좁아지잖아. 이게 기둥이 커지니까요. 그죠? 그래서 콘크리트가 철골보다는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철골이 훨씬 더 그나마 순서를 얘기한다면 콘크리트보다는 철골이 훨씬 간격을 넓힐 수 있고 철골보다는 철골 콘크리트는 철골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게 간격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4번이 틀린 답이다 까지 한번 봤습니다.